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제 있었던 몇 가지 장면에 대한 복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당으로 가죠.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김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고생하셨고요.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늘 논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 오늘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네. 우리 당에서 어저께 이제 그 여당 측에 민주당 측에 제시했던 그 조건이 있는데 네. 그 조건을 어떻게 잘 이행하는지를 보고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우리 당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었는데요? 이 후보자의 아드님에 관한 것인데요. 네. 아드님이 그 이제 척추에 질병이 있다 그래서 예.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서 매우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바로 한 달 전쯤에도 수십 킬로그램 되는 물건을 들고 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지금 나타나 있고, 또 신금 받은 직후에도 레이싱 카트를 능숙하게 허리를 움직이면서 운전하고 오토바이도 타고 가고 맥주 박스도 들고 가고 또 디제잉 활동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네. SNS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네. 이런 상태라 그러면 군대를 못 갈 정도의 척추 이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CT 촬영 자료와 그 당시에 그 허리 때문에 받았던 진료 기록들, 네. 허리 때문에 투약했던 그런 자료들이 병무청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예, 그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예. 그 자료를 내놓고 최종적으로 이게 적합한 것이 여부를 판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내놓고 있으니 오늘 오전까지 내놔라. 그것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고서 우리 의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통보해 놓은 것을 어제 알고 청문회에서 있습니다. 보니까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무청에 남아있는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 같던데 아니었습니까? 병무청에 있는 자료에 CT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CT 자료만 가지고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중에서 중정도 이상이 돼야만 면제 사유입니다. 경정도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중정도 이상인지 여부를 판정하는데 CT만 보고서 금방 판정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뭐 민간에서 치료를 받았던 진료 기록들, 투약 기록들 이런 것들 같이 함께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설령 제출을 했더라 하더라도 병역 면제 의혹을 말끔히 가시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가요? 정리를 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 헌법상 의무, 병역 의무의 불이행이 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된 것이라고 한다면 네네. 그것을 적합하다고 판정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장관 후보자가 되시려는 분이신데. 알겠습니다. 네, 그건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어제 좀 그 언론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게 태영호 의원의 이른바 그 이 사상 전향 그 관련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같은 당 소속의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어떤 질문이 적합한 질문이었다고 평가를 하세요? 그 태영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히스토리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주체 사상의 어찌 보면 창시자 같은 역할을 했던 북한에 있으면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주체 사상의 내용도 알고 있고 또 남쪽에서 이게 친북적 활동 혹은 종북적 활동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더 알고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이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 전대협 제1기 의장을 하셨던 분이시고, 네. 그리고 전대협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 그 김정일 주사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과연 이 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제대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를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굉장하게 그냥 막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여당이 공격하시는 걸 보고서 너무 민감하다. 아니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했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통일관을 묻는 것은 얼마든지 성립 가능한 어떤 질문이지만 사상 전향을 했느냐, 사상 전향을 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그거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상 전향이라는 표현 자체, 뭐 그래 용어 자체가 좀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의미가 그 태영호 의원이 쓰는 용어의 그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지. 그걸 거꾸로 여당 측에서는 북에서 온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란 말이죠. 여당 의원이요. 아니, 그 북에서 온 사람이니까 태영호라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예. 북에서 온 사람이라서 우리 남쪽 사정을 잘 모른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것 남한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 제가 들으니까요. 대한민국이 지금 남한입니까? 예. 아니,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야, 이건 참 이상하다. 아니, 북에서 온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이냐.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청문회 전 단계에서부터 이인영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관련해서 이제 의혹 내지 어떤 그 질의를 계속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좀 말끔히 해소가 됐다고 보세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사실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네. 어제도 이게 바젤이 있는 디자인 학교라고 하는데 그 디자인 학교에 입학을 할 때 추천서 2장이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추천서 2장이 학교 측에 물어보니까 학교에는 없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에 있는 학교에는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후보자는 갖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본 같은 것을. 네. 그래서 그걸 제출해 달라 요구를 했는데 예. 어제 마칠 때까지 결국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예. 말끔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외통위 소속인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학교의 교수와의 어떤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입학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그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한마디 받아들이세요? 가지고 그 어떤 교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네. 이메일 받는데 뭐 본인만의 주장일 뿐이고 검증된 것도 아니기도 하지만 예. 아니 어떤 교수 한 분이 뭐 그렇게 기억한다는 거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추천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네. 뭘 자료를 안 내놓으세요. 저는 그래서 참 답답해요. 추천서에 있는 걸 내보시고 거기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혹시 그런 내용이 없는지 네.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장관 업무를 얼마나 이제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정책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게 사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한 자리만 놓고 본다면 이제 장관이 적임자의 음질을 통일부 장관 하나 자리만 놓고만 보면 되는데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했던 이 트리오 교체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장과 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 세 사람을 한꺼번에 교체한 인사를 했는데 네. 이 세 분을 함께 묶어서 패키지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다 이게 대북 문제의 직접적 창구들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다 한결같이 과도하게 친북적 성향이 높은 것 아니냐. 친북적 성향? 예. 친북적 성향이라고, 친북적 성향이라고 그랬더니 나쁘다고 표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 아니, 북한에 대해서 잘 알면 친한 것이, 그럼 친미는 나쁜 것이고, 반미는 좋은 것인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친북적 성향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이해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참 이상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예. 아니, 친북도 있고, 반북도 있는 거죠. 반북만이 좋은 거고, 친북만이 나쁜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일본 의원들을 때 친한파, 지한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 친북 말고 지북이라는 표현은 어떨까요? 글쎄, 지북이라 해도 좋은데요. 아니, 영어에 너무 민감하다는 것 자체에 저는, 그거를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북도 좋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지북 정도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4억 5천만 달러니까 약 5천억이나 되는, 네. 대북 송금까지 한 그것도 있잖아요. 대북 송금 문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북이라고 표현을 할 수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떻든 하여간 네. 영어에 갖고 너무 민감하지 않고요. 네.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이 편중되어서 과연 이 대북 문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 패키지로 봐야 된다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병역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고 우리 국민들이 결정적 관심사입니다. 예. 이 정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유원회 교육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뭐 특보 이런 분들 다 아드님들이 그걸 받았는데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네. 또 법무장관마저도 지금 황제 복문이 아니고 시비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마당에 군 복무 문제가 예.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서 장관을 하시겠다는 거는 그건 좀 국민적 정서에 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깔끔하게 내시고 아니 뭐 다른 걸 내라는 것도 아니고 네. 허리에 관련돼서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자료를 내시면 어저께 제가 제안하기를 그랬습니다. 정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심이 드신다면 제가 직접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상위원장도 여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상위원장에 봉합한 상태로 내시고 네.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다 함께 한 자리에서 그걸 전문기관에다가 바로 전달하자 봉합 상태로 네. 최종 결과만 예스인지 노지 통보만 받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했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무슨 개인정보가 유출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도 안 내시니 제가 참 답답한 노릇이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이제 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제기했던 문제는 똑같은 아들의 어떤 그 병역 면제 사유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문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의원님? 뭐 핵심 문제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슈들이 있지만 어차피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네. 국회가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 내에서 본다면 다른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의견이 다르다고 표현해 줄 수는 있지만 병역 문제는 의견이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건 안 된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점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기현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여당